속리산의 자연이 빚은 소량그윽한 전통주, 송로주 장인을 만나봅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뮤지컬 39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계 최고의 포도를 키워내는 포도 박사를 찾아서 전북 고창으로 떠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무예 종합대회가 되겠습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 이제 대회 5일째를 맞아서 성황리에 잘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개회식 날 아침에 축하하기 위해서 맞아요. 충주 종합운동장 야외 특설 무대에서 저희가 특별히 또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주간 방송사이기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경기 중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구본상 아나운서가 직접 경기 중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생소한 이 무예 매력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무예 경기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나 부대 행사가 워낙에 알차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경기장을 찾은 시민분들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까지 모두가 즐겁게 충북 충주에서 이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많은 또 인기 가수들도 축하 공연 무대도 있고요. 그리고 무술 시범단의 시범 공연 같은 거 보면 정말 좀 이렇게 막 무술을 못한 사람도 맞아요. 당장이라도 좀 해보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마련인데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 헐리우드 무비스타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함께해서 화제를 모았던 영화제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가 올해 처음 이제 열려서 성황리에 잘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는요 충주시 헤어 디자이너들의 헤어쇼 또 헤어 창작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2019 뷰티 페스티벌이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또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야말로 축제장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우리 선수들이 또 종합 성적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 다 부상 없이 안전하게 끝까지 즐겁게 대회를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날씨 살펴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수진 씨 뒤에도 지금 비구름이 막 보이는데 대회가 한창이라 사실 그러니까요. 가을 장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50mm 이상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충주와 증평이 21도, 괴산과 보은은 20도, 옥천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에서 27도로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늘 낮부터 모레까지는 충북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요.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철 운전자들은 차량 침수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엔진 흡입구가 낮은 편이라면 참고하셔야 됩니다. 범퍼까지 물이 고인 곳에서는 차량을 세우거나 기어를 바꾸지 말고 한 번에 천천히 지나가야 하고요. 차량이 멈추면 시동을 다시 켜지 말고 견인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문화가 있는 아침엔 만나보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그전에요. 벌써부터 이렇게 가을에 향기가 물씬 느껴지는 9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석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준비할 것 이것저것 챙기면서 걱정 많은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오랜만에 고향 가서 가족들, 친구들 만난 생각에 기분이 벌써 좋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두 분은 어떠세요? 멍한 상태입니다. 요즘 사실은 멍한 상태인데. 너무 바빠서. 네, 그렇죠. 뭐 추석 다가오면 뭐 이제 할 일 해야죠. 뭐 가서 음식 같이 도와주고 뭐 설거지하고 거의 뭐 정해져 있는 AI. 그렇죠. 마음의 준비는 만반의 준비돼 있습니다. 저도 틈틈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준비를 시작하셨나 봐요. 부지런하시네요. 그래요. 준비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전 빠지면 안 되고 송편, 떡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도 해야 되고 또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차례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주, 그중에서도 솔향이 매력적인 송로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네, 송로주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전통주인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몸에 좋은 약주를 마시며 풍류를 즐겼던 우리 선조들. 우리 지역엔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전통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소나무 향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송로주를 만드는 장인을 찾아가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속리산의 맑은 전기를 가득 품은 귀한 재료에 정성을 더해 전통 술을 빚어내는 장인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맑고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 약주, 송로주를 빚으며 선조들의 멋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의 공간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여름의 끝자락, 속리산 자락을 찾았습니다. 수려한 산세 덕분에 충북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더운 구병리인데요. 구병마을이 공기 좋고 물 맑아서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속리산의 정기를 받는 것 같아요. 햇살 좋은 늦여름, 이곳에서 만나볼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통주 송로주를 담그시는 장인 선생님 맞으시죠? 예, 제가 이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3호 보온 송로주를 만드는 임경순입니다. 송로주는 그 이름 그대로 소나무 송자 이슬로자 소나무 이슬처럼 이제 맑고 깨끗한 술이다 해서 이제 그 송로주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요, 고즈넉하고 참 공간이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그 한 20여 년간 술을 빚고 있습니다. 20여 년이요? 와. 아름드리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구병마을. 이곳에서 나고 자란 임경순 장인은 20여 년 전부터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약주, 송로주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와, 소량이 확 느껴져요. 되게 진한데요, 냄새가. 예, 그렇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송로주를 빚는데 가장 그 필요한 그 재료가 이제 소나무 옹이. 예. 술 향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결정 짓는 거는 이 소나무 광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렇게 이제 잘게 부수면은 더 잘 우러나라고 여기에 있는 그 성분, 향 이런 게 이걸 관솔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솔방울이나 이파리도 많은데 이거 관솔을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솔향이 이제 잘 나긴 하는데 그건 좀 역한 그런 그 향이나요. 이제 해보면 이게 보면 이게 비바람에 이게 부러진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통으로 세균이 침입을 하면 본인이 나무가 죽으니까 이 부분에 송진을 이렇게 뿜어내가지고 이렇게 발갛게 됐어요. 소량이 굉장히 보시면은 굉장히 발갛게 이제 송진이 쩔어 있죠. 그 부분을 우리 술은 이제 그 소량이 은은하게 이렇게 나는 게 특징이에요. 고사한 소나무 가지나 뿌리를 관솔이라고 하죠. 송진을 가득 품고 있어 송로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라는데요. 관솔을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에는 술을 빚는 데 기본이 되는 또 하나의 재료, 좋은 맵쌀로 고두밥을 지어줍니다. 식혀야 돼요. 이 너무 뜨거우면 누룩에 있는 그 술 만드는 효모가 뜨거운 데가 이제 들어가면 죽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식혀가지고 완전히 식히시는군요. 그렇죠. 네. 아직은 김이 있게 나네요. 맛 좋은 술을 빚어내기 위해 청정자연, 충북 보은에서 키운 맵쌀을 고집합니다. 맛있어요. 뭐 다른 음식도 다 마찬가지지만 재료가 하여간 가장 좋은 재료를 이제 사용해서 술도 빚고 음식도 만들고 그러면 술도 마시는 분들이 맛있다 그러고 음식도 이제 그 역시 그 드시는 분들이 맛있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고두밥 지으실 때도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송로주는 언제부터 마셔온 술이에요? 문헌에 보면 한 200년이 이제 넘는 그 전통이 있는 술인데 신영철이라고 하는 그분 가족이
이제 그 만들어 마셨던 술이거든요. 집안에서 가양주지. 그러면 우리 마을에 이제 그 소나무도 많고 이 고장이 와서 이제 그 술 빚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술 빚는 그 방법을 이제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 술을 빚고 있어요. 200년이나 된 술이네요. 와. 200년을 이어온 송로주 계속 만들어 볼까요? 한 김 식힌 고두밥에 이제 누룩을 섞어줄 차례. 전통주에 반드시 들어가는 누룩은 술을 발효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잘게 부순 누룩과 고두밥을 1:1 비율로 고루 섞어 항아리에 켜켜이 넣어준 다음에야 송로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 관솔이 등장합니다. 이제 누룩이랑 고두밥 넣었고요. 이게 관솔 맞죠? 예, 아까 전에 아까 잘게 그- 부순. 이걸 넣으실 거고 얘는 뭐예요? 그 이제 소나무 뿌리에 기생에 사는 그 뭐 버섯 같은 종류인데 이거 돌처럼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름은 이제 복령이라고 하는 거고 공명. 죽은 소나무 뿌리에 송진을 먹고 이제 자라는 그 버섯 종류죠. 예. 옛 문헌에 보면 그 복령과 관솔 이걸 넣어서 이제 술 음용을 하면 그 신경통 관절염에 효험이 있다고 옛날 그 음식법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항아리에 관솔과 복령까지 넣은 다음 맑은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줍니다. 보름 정도 발효해 줘야 한다는데요. 소나무로 가득한 장인의 공간 한켠에서 조용히 술이 익어갑니다. 선생님, 오랜 세월 동안 이 송로주를 빚으면서 전통을 지키고 계신데 처음에는 어떻게 술을 빚게 되셨어요? 좀 뭐 보시다시피 우리 마을이 그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생활하기가 이제 상당히 그 열악한 이런 마을이었는데 술을 이제 그 빚는 분이 이제 우리 마을로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그 술 빚는 걸 배웠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한테 이제 많이 이제 맛을 보게 해줘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는 게 이게 술 맛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 술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이 판매가 이루어져서 수익이 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걸 물려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하겠다고 배워갔다고 이제 하지만 선뜻 지원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자식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도와줘야죠. 뭐 그런 게 이제 좀 이제 어려운 그런 일이죠. 술이 익어가는 것도 자연의 섭리.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기다려야 좋은 전통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름 정도 발효 과정을 거치면 이제야 은은한 솔향을 풍기는 막걸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야, 발효되고 나니까요. 향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같아요. 이게 이 송로주가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막걸리 상태요. 이걸 이제 송절주라고 이제 예전엔 그랬고. 송절주. 요거를 이 술을 소주꼬리에다 증류를 하면 그 증류돼 있는 그 술이 그 송로주지. 이제 한 단계 더 남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 상태로도 마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시중에서 이렇게 마시는 그런 막걸리 그거나 같은 거죠. 어느새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 소주꼬리를 준비하고 잘 발효된 송절주를 가마솥에 부어주는데요. 불을 떼기 전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붙여줘야 합니다. 이 밀가루는 증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시루본이라고도 하고 시루본. 시루법? 그렇구나. 이제 송로주를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그렇죠. 증류 작업을 거치는 거죠? 얼마나 걸리나요? 옆불 떼서 밑에 있는 그 아까 분 막걸리가 이제 끓기만 하면 바로 이게 나옵니다. 장작불을 지피고 소출되어 맑은 술을 받아내는 증류 작업.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불이 과하면 이 안에 있는 그 술이 눌어요. 그럼 이제 탄내가 나겠지. 타겠죠. 다음에 이제 술에서 좋지 않은 잡내. 그래서 은근하게 이게 불을 떼야 돼요. 불의 세계를 살핀 지 10여 분이 지났을까요? 그야말로 송로, 소나무 이슬과 같은 맑은 솔방울이 드디어 모습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송로주, 1년 이상 숙성해야 가장 좋은 맛을 낸다는데요. 장인의 정성과 시간이 빚어낸 맛, 안 볼 수 없겠죠? 와, 선생님. 이거 센데요? 와, 도수가 어떻게 되나요? 40%, 알코올 40%짜리. 40도요? 40도. 야, 이게 세기는 한데요. 솔향도 나는 것 같고 버섯 향도 좀 나는 것 같고 좀 건강한 맛이에요. 정말로 건강에도 좋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먹던 그런 술이지 예전에. 약주로 먹었었던 그치. 술이기 때문에 야, 한 모금 딱 들이키는데 속내산에 전기를 받는 듯한 네, 그런 그래. 느낌까지 드네요. 그 전기 오늘 많이 받아가지고 하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풍류가 담긴 전통 가양주, 송로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향기와 깨끗한 맛에 반해 계속 찾게 된답니다. 네, 독해요? 선생님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멋진 계획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술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마셔볼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는 중이고 우리 그 후계자, 그러니까 자식한테 이 술 만드는 그 기능을 이제 전수를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리산의 자연과 장인의 고집, 그리고 정성이 빚어낸 귀한 술 송로주. 은은한 소나무 향이 이 계절과도 잘 어울리는 듯한데요. 송로주를 마시며 풍류를 즐겼던 우리 선조들처럼 이 가을 솔향 가득한 송로주의 매력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보은 송로주 그윽한 솔향을 저희가 화면으로나마 만나봤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정준하 씨가 1년에 6명 뽑는 전통주 소믈리에가 되셨다고 하던데 그런 소믈리에님들이 이런 송로주를 맛보면 어떤 평가를 하실지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지은 소믈리에가 저요? 강렬한 맛을 보고 오셨어요. 네, 40도 이상 되는 술이다 보니까 강렬하더라고요. 네. 강렬해요. 그런데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한 잔, 두 잔 마시던 가양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건강한 느낌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소량과 버섯 향이 그윽하게 나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드시면 예. 참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강주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상상만 해도 지금 취한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금방 좀 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차례주 준비를 하실 텐데 네. 이 송로주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조상님들에게도 드리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이랑도 마주 앉아서 한 잔씩 하면 참 좋은 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의 뭐 다른 전통주도 마찬가지지만 송로주의 맥이 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이제 그 장인의 아드님이 이걸 배우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임경순 장인의 아드님이 그 전통주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 전통주, 송로주를 빚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장인의 작업장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네, 우리 전통주, 송로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문의하시면 누구나 술 빚는 법을 배우고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문의해 보시길 바라요. 네. 자,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임경순 장인 송로주 거기다가 지금 뭐 전화번호 보셨습니다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이 작업 공간이거든요. 네네. 많은 분들 함께하시면서 송로주의 매력에 더 많이 빠져 보시고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진희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함께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소나무에 관소를 넣어 만드는 보은의 전통술로 네. 충북 무형문화재 3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송로주, 2번 신선주, 3번 청명주,
4번 고량주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한참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그리고 소나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저기 부산에 가면 송정해수욕장 소나무 숲이 쫙 멋있게 있잖아요. 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 요즘 집에서 많이들 과실주, 약주 담가 드시잖아요. 네네네. 어떤 것들을 드시는지 참 궁금해요. 저희는 매실주를 집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만의 담금주, 과실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왠지 인증샷도 많이 올 것 그러네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거의 모셔놨던 네. 거 다른 사람 절대 안 주던 거 이제 사진으로나마 찍어서 자랑해 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요즘 그 수제 맥주 같은 것도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많이들 만드시기도 하거든요. 전통주 담금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나는 대신에 맥주를 요즘 제조한다 집에서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담그고 있는 여러분만의 술 함께 사진이나 또 자랑으로 에피소드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국악의 고장하면 많은 분들이 충북 영동을 아무래도 떠올리실 텐데요. 이곳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아주 또 특별한 뮤지컬 공연이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동에서 만날 수 있는 국악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연출가 박한열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제 영동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국악의 고장, 국악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아무래도 박연 선생님 때문이겠죠? 예, 맞습니다. 난게 박연 선생님은 이제 한국의 3대 악성이시고 또한 이제 국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면서 조선시대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신, 그러니까 국악의 기준을 만드신 이제 그런 분이시고 그분의 또한 출생지이고 더불어 고향이라서 그렇게 지명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연 선생님이 그 심천 고장리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네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또 공부도 하셨고 또 그곳은 금강의 물줄기가 아주 아름답게 휘돌아 나가는 이제 그러한 그 고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국악 인프라가 정말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박연 선생님의 생가터 또 국악 체험촌 또 난계사 또 난계박물관 등등 이제 국악 인프라가 너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지명하는 것이 연역한 것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국악의 도시 영동에서 이번에 이렇게 또 아주 특별한 뮤지컬 무대를 선보이고 있잖아요.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이제 현재 지난 8월 10일부터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난계 박연 선생님을 소재로 한 이제 그런 그 뮤지컬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수백 명씩 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오셨죠? 네, 저희는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네, 꼭 오세요. 네네. 자,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잠깐 언급해주신 그 뮤지컬 직접 한번 어떤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지난주 토요일 날 열렸던 뮤지컬 무대 그리고 우리 관람객분들의 모습까지도 함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 박연 선생이 태어난 마을 고당리에 특별한 뮤지컬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이제 뮤지컬 39이라는 작품을 준비 중이고 지금 공연 중에 있는데요. 뮤지컬 39은 조선 세종 시절에 재래 음악을 주도했고 그리고 악성이었던 박연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입니다. 세 번째 버전인데요. 기존에 했던 뮤지컬보다 가장 이제 완성도가 높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룬 그런 뮤지컬 작품이고요. 저희 이번에 에코시어터에서 야외 공연 무대로 저희 관객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연습 중인 배우들. 39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 배우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 연극에 임하면서 그냥 박연하면은 궁중음악가 옛날에
그런 분으로만 알았는데 그분은 정말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음악도 우리의 음악을 보존하고 한류의 열풍을 일으킬 수 있고 뭐 이런 게 다 그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하나의 나라의 힘 아닌가 합니다. 오후 7시 30분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뮤지컬 39은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 분인 난계 박연 선생이 세종대왕에게 올린 39개의 상소를 소재로 기획됐다는데요. 율관을 완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세. 이제 율관을 완성하여 음악의 조화를 이루고 새 기준 도량을 창제했으니 난들 왜 기쁘지 않겠는가? 다 대감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 말해주니 고맙네. 영상과 뮤지컬을 혼합한 키노드라마 형식의 공연 39. 관객은 물론 무대에 선 배우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연 선생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고 고등학생이라서 역사 공부하는데 그걸 좀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로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작품이라기보다 위대한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세계에다 내놓고 이런 저희 선조 중에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있다는 거를 세계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국악의 아버지 난계 박연 선생이 세운 업적을 뮤지컬로 풀어낸 무대 39과 함께 국악의 매력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잠시 뮤지컬 저희가 영상을 좀 만나봤는데요. 더 보고 싶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악 쪽 뮤지컬 하면은 뭐 조금 전에도 뭐 상소 39개, 상소 이렇게 제목을 할 수도 있는데 39 하니까 되게 좀 신세대적이고 더 좀 접근하기가 마음이 좀 열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떤 내용의 뮤지컬인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39은 이제 우리 이제 구 선생님 이제 상소라고 그러셨는데 상소가 아니라 이제 상서입니다. 상서? 예, 상서와 상소는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상서인데 39은 바로 이제 난계 박연 선생님이 예와 악에 관련된 그런 39개 이제 상서를 세종대왕께 올리셨어요. 사실 올린 것은 39개 그 이상입니다. 40여 개 상서를 올리셨는데 그 중에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던 핵심적인 게 요즘 말로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 상서는 이제 39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서는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 문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예와 악이 상당히 중요했죠.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 보면 이제 항상 우리는 조상을 모시잖아요. 유교 국가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이 오잖아요. 추석날 아침에 이제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교 문화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그런 선조와 조상을 위한 재래 의식을 지내는 그러한 관련된 이제 상서들을 39개를 이제 올리셨죠.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풀자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이제 그 의식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이제 그러한 하나의 의식을 그런 형식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예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박연 선생님이 봉상판관으로 이제 지내시면서 그런 이제 제례를 정리하셨죠. 봉상판관은 나라의 제례 의식을 담당했던 이제 그러한 그 장관 차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의 나라 의식, 제례 의식을 바꾸시는데 큰 공헌을 남기셨고 기틀을 마련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례를 하다 보니 거기 이제 음악을 연주를 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음악에 대한 정리를 이제 같이 다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39개의 상서는 조선시대의 그 혼란한 전국을 수습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을 뿐더러 정말로 나라의 기틀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기틀을 세운 문화가 아직까지도 좀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이제 뮤지컬로 만든 게 이번 공연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뮤지컬로 만들었죠. 예, 세세하게 이제 다 풀어서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상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군요. 뮤지컬 구성도 독특하고 재밌다고 들었어요.
예, 뭐 이제 구성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플롯을 2개로 갔어요. 보통 이제 연극이나 드라마는 하나의 플롯으로 가거든요, 시퀀스가. 이제 이번에 제가 부른 39는 플롯을 이제 2개로 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박연과 네. 그다음에 죽은 망자 그러한 그 이야기 서사 구조를 가져갔고 그다음에 이것은 키노 드라마로 이제 풀었어요. 이제 육목합 공연으로 이제 풀었는데 그 키노 드라마라는 것은 바로 이제 연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대 위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영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연 중에 공연을 이제 잘 하다가 그 중간에 이 영화를 틀어요. 근데 그때 관객들이 거의 푹 빠집니다. 예. 그것이 아마 그리고 이 키노 드라마는 저희 한국에서 가장 키노 드라마답게 하는 것은 국내 처음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상만 투영하는 것이 키노는 아니거든요. 네. 이번에 선보이는 뮤지컬 39이 3번째 버전이라고 하던데요. 예. 원래는 이제 박연 선생님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한 7번 썼어요. 버전 7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뮤지컬은 3번째죠.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율려에 비친 달이라고. 네. 충청북도 시군특화 그 공모에서 이제 선정돼서 이제 공연을 했었고요. 2번째는 이제 12개의 달이라고 충북문화재단의 이제 자유기획 부문에서 선정이 돼서 2018년도에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 공연은 전국 고만하로 향토 연극제에서 이제 대상을 받았죠. 상관왕을 다 휩쓸었어요. 뭐 무대 기술상, 연기상. 그리고 또 그 작품으로 충북문화재단 충청북도 성과 공유대회에서 또 단체상도 이제 받은 이제 그러한 그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째가 나왔으니까 혹시 계속해서 발전 4번째, 5번째도 나올 수 있나요? 지금 이제 이 39을 사실 이제 완결판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역사를 보다 보니 아까 괴범을 찬집한 자가 성현이잖아요. 근데 그 난개 박연 선생님이 그 단종 복위 운동을 하면서 그 왕권을 탈취했던 이제 세조에게 저 연좌제, 영모죄에 걸려가지고 유배를 당했잖아요. 그때 성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성현이라는 사람이 박연 선생님을 짓밟은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루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제 박연 선생님을 소재로 이렇게 독특한 형식까지 차용해 가시면서 뮤지컬 만드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39을 할 때 작년 2018년도 11월 달에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 수요조사 실시에 이제 저희가 기획서를 이제 제출을 했고, 그 이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심사를 해서 또 저희가 든 이 39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충북 지식산업진흥원하고 저희 이제 주식회사 도화원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년도 지역 과제 전략 산업에 이제 공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연을 하고 있는 이제 지금 현재 39 공연을 하고 있는 이 에코시어터 주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악 인프라가 아주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당연한 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뭐 활성화에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악이 젊은이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연로하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국악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국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39을 하고 있는 이 공연 주변 국악 체험촌이나 이런 국악의 거리가 남녀노소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불문하지 않고 좀 북적거리는 그러한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누구나 막
이렇게 북적거리게끔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아마 욕심에서 그렇게 지금 보니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정말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참 많은 서티나인인 것 같은데 출연하는 배우들도 눈에 띄더라고요. 사극에 많이 등장하는 임동진 씨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그 임동진 선생님 이제 출연을 하시는데 사극의 레전드라고 하죠. 지금도 이제 연기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사극의 레전드라고 합니다. 왕 역할 좀 많이 하셨죠. 태종, 세종, 뭐 성종부터 해서 여러 왕 역할을 또 하셨고 여기에 또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제 손건우는 여기 청주 출신이에요. 충북대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망자 박연 역할은 이제 서울시립가무단의 이제 수석 배우 출신인 뮤지컬 전문 배우 이제 곽은태 씨가 출연을 하시고 또 탤런트 이제 기정수 선배님이 또 함께 또 해주시고 올 초에 이제 미국 생활을 접고 영국 귀국한 또 이제 박동훈 선배님이 또 이 작품에 이제 또 출연을 하시고. 또 우리 뮤지컬계에서는 여왕이라고 하고 또 저희 도화원에서 올리는 모든 작품에 또 여주인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제 뮤지컬계의 여왕 이제 김태리 씨가 또 출연을 해서 아주 막강한 그러한 배우들이 저희 이제 서티나인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관객들은 정말 행운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한마디로 뭐 정말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이다. 저희가 뭐 자랑 삼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남은 공연이 이제 9월 7일, 14일, 21일, 28일 이렇게 4회 공연 남았는데요. 7시 30분에 영동군에 있는 야외 공연장, 영동 국악체험촌 구강의 거리 에코시어터에서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에 남은 매주 토요일 여러분 꼭 가셔서 뮤지컬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출가 박한열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네, 소나무에 관소를 넣어 만드는 보은의 전통 술로 충북 무형문화재 3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송로주, 2번 신선주, 3번 청명주, 4번 고량주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소나무가 아주 강력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죠? 네, 직접 담근 나만의 술 또는 담금주의 추억이 있으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다들 남자분들은 특히나 한 번쯤은 추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묵혀놨던 에피소드 혹은 사진까지 다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볼게요. 요즘 포도가 제철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포도는 이만저만 특별한 포도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달린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최대 몇 개나 열릴 거라 생각해? 15개 정도? 15개? 500개? 500개? 200개 정도. 그게 최대일 것 같아요. 네, 4,500개요? 네. 한 그루에 4,500송이. 글쎄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안 열릴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 그루에 4,500송이의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가 올여름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뭐 정말 있겠냐 싶어요. 유튜브에서 영상으로만 본 거를 실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이게. 대단하신 분들이죠.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화제의 포도나무를 길러낸 유기농 포도 박사 도덕현 대표. 그의 농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4,500송이가 난다고요? 이상한데? 자, 갈게요. 큐! 아니, 제가 오늘 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린다는 포도 농장에 왔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와!
여기가 4,500.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뜨거? 4,500. 어우. 말문이 턱 막히는 폭염의 하우스 안. 여름 제철 과일 포도에게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포도야? 한 송이, 두 송이, 아니 경주 씨, 설마 4,500송이를 다 세보려는 건 아니죠? 바로 이때 이 어마어마한 포도나무를 길러댄 포도밭 사나이 도덕현 대표를 찾았습니다. 8월 말 수확을 앞두고 탐스럽게 연그러가는 포도 손질이 한창이셨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포도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아니 지금 여기 막 익어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길게 이어지는 포도나무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 당최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이게 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재보면 300평이 넘긴 넘을 거예요. 한 나무가 차지한 면적이. 300평? 300평. 그럼 너비가 어느 정도? 아파트 30평짜리 10개 합쳐놓은 면적. 와우! 나무 한 그루미 언적이 30평 아파트 10채를 모아놓은 정도라고 하니 이거 정말 실화인가요? 우선 나무가 차지하는 직경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몇이에요? 18m. 18m? 네, 그러면 32.8m. 32.8m래요. 15년 전 나무젓가락만 했던 포도 묘목이 이렇게나 자란 겁니다. 아니 근데 이 포도송이가 4,500송이 하면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 숫자 아니에요? 송이 수로는 기네스북 감인데 네. 지금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도나무가 287년 됐어요. 287년? 네, 그래가지고 내가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건의를 해가지고 전북 도에서도 와서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알아봤는데 이 기네스북이라는 것은 타이틀이 딱 정해져 있대. 농장에는 이 나무뿐만 아니라 20여 그루의 포도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2, 3천 송이의 포도나무는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파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나는데 네. 봄에 처음에 이제 물 올라갈 적에는 이게 길을 이렇게 대면은 물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요. 설마 여기 이런 게 경주 씨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도덕현 대표는 단순히 포도를 많이 열리게 하는데 목적을 두진 않았습니다. 유기농 농사 철학에 따라온 결과일 뿐이었죠. 자유로운 작물은 행복의 열매를 맺고 구속받는 작물은 불만의 열매를 맺는다. 포도야, 잘 들었니? 포도 사랑의 감동도 잠시, 포도에 꽂힌 이 잔인한 이쑤시개는 뭐죠? 아니 대표님, 저한테는 이 포도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이 뭐야 이거 지금 딱 걸렸어 포도 학대. 지금 현장 발각. 이건 딱 걸렸어. 학대가 아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뭔 병이 오면 자가 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자가 치유 능력을 실험해 보려고 해마다 이렇게 이쑤시개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찔러놔요 이렇게. 어머 이거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쿡 찔러놓은 거예요? 찔러놓은 거예요. 빼면 빠지는 거예요. 이쑤시개를 꽂아놔도 썩지 않는 포도라는 건데요. 이러한 자연 치유력은 토양의 발효 상태가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흙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뭐죠 이게? 돌. 돌? 돌 아니에요? 돌? 돌 같아? 그냥 자갈 아니에요? 이건 숯이에요 숯. 아 숯이에요? 네, 숯. 냄새 한번 맡아봐봐. 냄새? 산 냄새가 날 거예요. 산 냄새. 산에서 이렇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흙냄새. 냄새가 나요. 숯은 물론 대나무와 참나무 톱밥, 버섯, 배지, 옥수수 씨눈 같은 최고급 재료를 발효시켜 거름으로 주면서 나무의 힘을 키워주는 건데요. 그의 이런 농사법을 탄소순환 농법이라고 한답니다. 농장의 유기농 토양 관리법을 듣기 위해서 일본과 베트남 등 해외에서도 농장을 찾고 있는데요. 이날은 경북 봉화의 농민들이 방문했습니다. 토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토양 관리 심기 전과 심고 나서의 관리 유지 보수하는
그거를 어떻게 꾸준히 관리할 수 있나. 그의 농사 비법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지만 현장에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안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만 가져도 안 되는 거고 본인이 진짜 옹고집해서 그 철학을 가지고 옹고집으로 끌고 가야만 이건 할 수 있어요. 좋은 토양으로 힘을 키운 농장의 포도나무들. 도덕현 대표는 이 나무들이 앞으로 수십, 수백 년 대를 이어서 수확이 가능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 희성 씨가 아버지의 유기농 농사 철학을 응원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성 씨한테 아버지란 어떤 존재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고 잘 해놓으셨으니까 물려받으면 된다. 너는 금수저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주변 분들이. 저는 딱 이렇게 말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빌 언덕이고 넘어야 될 산이다. 그 말이 딱 맞는 표현이네요. 아버님 옆에서 듣고 계셨죠? 네. 자, 기분이 어떠신가요? 넘어야 될 산이다는데 산이 좀 높아서 좀 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포도가 좋아하는 걸음이 박사들한테 물어보면 필수 요소 미량 요소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가 좋아하는 걸음은 발걸음이에요. 근데 발걸음이 그냥 발걸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의 애정과 사랑, 관심이 곁들인 발걸음을 가지면 포도나무가 알아요. 포도의 최고 걸음은 사랑과 애정이 곁들인 발걸음이다. 여름 떼약볕에 건강하게 뻗어가는 도덕현 대표의 포도나무. 세계 최다 포도송이라는 기록 뒤에는 우리 농업의 비전과 꿈도 함께 연결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포도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여러분께 드렸던 아침엔 퀴즈 이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충북 소나무에 관수를 넣어 만드는 보온의 전통술로 충북 무형문화재 3호의 이름 무엇일까였는데요. 네. 정답은 1번 송로주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3993님, 8283님, 6908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3993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6월 아이와 잠사박물관에서 직접 오디 따와서 추석에 시아버님 드리려고 오디주를 담궜는데요. 향이 정말 좋습니다. 올 추석에도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겠죠?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네, 예쁨 받으시겠습니다. 오디주 향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두 번째 분은 8283님입니다. 이분은 사진도 같이 곁들여 주셨는데 와,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께 처음으로 아로니아주와 청을 담궈 드렸는데 맛있다면서 그날 다 드셔서 뿌듯했어요라고. 야,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날 다 드셨어요? 그날 다 그냥. 아로니아주. 다들 이렇게 몸에 좋은 담금주를 그러네요. 뚝딱뚝딱 잘들 만드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6908님 역시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아버님께서 직접 재배한 더덕과 산에서 채취한 송이로 담근 송이술 네네. 선물 받아서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매일 눈으로만 음미하신다고. 네. 그러니까요. 아끼면 뭐 되잖아요. 된다고? 예. 드세요. 아니 지금 보기에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네. 저거 자체가 인테리어라서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정 그러시면 가져오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께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청주를 대표하는 명소 중 한 곳이죠.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 곳 바로 청주동물원. 이 청주동물원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제 내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네, 바로 동물원이라는 영화인데요. 네네. 캐나다 톡스 국제 다큐 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았고요. 네. DMZ 국제 다큐 영화제 젊은 기러기상 그리고 서울 환경 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화면에 잠시 나가고 있는데요. 네네.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 그리고 그 야생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가감 없이 청주동물원은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있는 숨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무려 3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6월 5일 전국 30여 개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동물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물들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물들을 위한 진정한 동물원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5일이 아니고 9월 5일이죠. 내일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예. 청주동물원 평소에 자주 가셨던 분들은 한번 더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내일 안내 잠시 해드리죠. 내일은 품바이고장 음성에서 펼쳐진 설성문화제 그리고 음성 청결고축 축제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내일 목요일마다 트로조 함께 하잖아요. 진달래 씨 모시고 함께 또 좋은 시간, 신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